그러니까 저브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경제인이란 말을 쓰기 시작한 건 1961년 8월에 출범한 한국경제인협회가 생기면서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상고인들을 실업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실업인들과 5.16 이후의 경제인들은요, 요즘 말로 노는 물이 달랐습니다. 소위 권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타협하면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정정유착이니 하는 말도 나오게 된 겁니다. 군사정부 들어서 그런 처음의 사례가 바로 외자도입 교섭단을 만들어서 해외로 나간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다들 오고 계십니다. 1961년 11월 2일 김포공항 대합실로 낯익은 기업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인 이병철을 중심으로 송대순 대한상의 회장, 남궁현 극동해운 회장 등 당대 거물 기업인들이었다. 하나같이 상기된 표정이었다. 이 회장, 결국 떠나게 되는군요. 예, 회장님. 이런 날이 다시 올 줄 몰랐습니다. 누가 아니랍니까? 군인들이 들고 일어서던 순간만 해도 그걸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십시다. 다 지난 얘기고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외자도입 협상을 잘 벌여서 우리 기업인들의 힘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난 과거는 그야말로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귀국하는 날까지 우린 한 별 탄 거예요. 이 회장, 공항에 와서 배를 타다니요? 예? 아, 그렇군요. 회장님, 사진 찍겠습니다. 자, 송 회장님, 중앙에 서시죠. 아닙니다. 단장님이 중앙으로 오셔야죠. 경제계 선배신데 중앙을 단단히 지켜주셔야지요. 나원,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이 회장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십니까? 생각은 무슨. 앞니를 알 수 없으니 그저 성공해야겠다는 일념 하나지요. 이병철은 비행기 안에서 5.16 직후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 그는 동경 데이고코 호텔에서 AP, UPI 등 외신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었다. 자,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조국의 빈곤 제거를 위해서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 정부를 충심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정말 전 재산을 헌납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회장은 한국 최고의 거부로 알려졌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미 이런 내용을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며 내각 수반인 장도영 장군에게 통보했습니다. 귀국하는 대로 이에 필요한 절차를 받고 정부의 조치를 기다릴 생각입니다. 한국에는 언제 들어가십니까? 내일 모레 갑니다. 실제로 이병철은 기자회견 이틀 후 귀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옆자리엔 박준규 의원이 타고 있었다. 박 의원, 내가 수수께끼 하나 낼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공항에 도착하면 구속당할지 어떨지 한번 맞춰보시게. 아무래도 한국 제일 가는 재산가신데 글쎄요. 하면 김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지 말입니까? 지금은 막 부정축제를 몰아서 벌을 줄 때는 아니고 경제 재건을 해야 할 때 아닙니까? 구속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병철의 당시 운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 그는 외자 투자 유치단을 이끌고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 회장님, 잘 되겠죠? 왜요? 불안해요. 실은 비행기 뜨기 전까지는 저도 자신이 있었습니다만 비행기가 뜨고부터는 착잡해지는군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어쨌든 정부와는 좋은 관계로 들어서 있고 박 의장과도 대화 채널을 잘 확보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미국 말입니다. 우린 지금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돈을 빌리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한편 이병철 일행이 미국으로 떠난 엿새 뒤인 11월 8일, 이번엔 유럽 지역 외자 교섭단이 출발했다. 단장은 이정림 대한양의 사장. 개풍그룹 계열의 총수인 이정림은 여러모로 이병철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마음이 나약했지만 다감하고 순박한이었다. 그러나 그의 회환 역시 이병철 못지않았다. 회장님, 한 잔 받으시와요. 그만. 순점으로 올리는 잔입니다. 제가 회장님께 술 한 잔 더 팔아서 무슨 영을 보려고 그러겠습니까? 글쎄, 그만 보라고! 회장님. 나가. 어서 나가! 그래, 그만 나가 있게나. 나중에 그러지. 회장님, 언짢은 일이라도. 회장님. 내 어쩌다가 이렇게 도둑놈이 돼버렸단 말인가. 회장님, 그건 세상이 워낙 험악해져서 그런 것뿐입니다. 지나가는 풍파로 여기시고. 부정부패, 부정축제. 어찌 그런 말들이 내게 해당된단 말인가. 난 그저 사업만 열심히 해왔을 뿐이야. 작정을 하고 남을 후려본 적은 없다네. 압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이러고도 어찌 조상을 보겠는가. 내가 조상들을 욕되게 했네. 그의 가문은 연안 이씨로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명문이었다. 육대조에 이르러 사화에 휘말려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다. 이때 육대조는 유언이자 가훈으로 이후론 일체 벼슬을 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 벼슬을 하면 사화에 휘말리거나 부정부패에 휩싸여 패가 망신할 것이란 설명이었다. 이후부터 이사장의 조상들은 자손들에게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 일하는 것만 배우게 했다는 것이다. 갖은 수모를 인내와 성실로서 이겨내는 개성상인 정신으로 이사장은 육대조의 가훈을 철저히 지키도록 애써왔다. 회사도 크게 키웠다. 회장님, 이제 그만 잊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지금 유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지난 몇 개월이 꿈같구려. 어쩌다 내 대에 이르러 부정축제법에 걸려 형우소살이까지 하게 되다니. 그게 왜 부정축제입니까? 정치인들이 우리 실업인들을 벗겨먹으려고 뒤집어 씌운 올감이었을 뿐입니다. 자유당 정치인들이 강제로 정치자금 거출만 하지 않았던들. 아니에요. 몸이 고달픈 것은 모두 참을 수 있고 재산 몰수도 이겨낼 수 있어요. 허나 이후에 어찌됐든 육대조부터 간직해온 가훈을 훼손시켰으니 조상을 대할 면목이 없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군사정권이 경제개발을 위해서 외자 도입이 불가피했던 상황에서 외자 도입 교섭단을 꾸려 외국으로 가는 기업인들의 심정을 다소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당시 기업인들에게 있어서 5.16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는 그 한편으로는 그들 자신이 부정축제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위해서 외자 도입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군인들로 인해서 뒤집어쓴 오명을 자기 힘으로 벗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령, 이번 외자 도입 교섭단의 성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 미국이나 유럽으로 외자 도입 교섭단이 떠난 뒤 보름쯤 후에 박정희도 미국 방문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외자 도입 교섭단이 그 선발대나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박정희로선 외자 도입 교섭 그 자체도 잘 돼야 하겠지만 그 자신의 미국 방문 계획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쉽진 않겠지만 최소한 절반의 성공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절반이라. 미국과 유럽, 어느 쪽이 가능성이 더 큰가? 그 역시 가늠하긴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미국 쪽이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임자, 미국 가봤어? 예, 길진 않았지만 웨스트 포인트로 교육차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잘 모르는구만. 예? 물론 지금 우리는 물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려야겠지만 난 미국을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지 않아. 지금까지 미국이 우리 혁명정부에 보여준 모습을 생각해봐. 이 친구들 뭔가 단단히 꼬여있어. 군사혁명을 우습게 보고 있다고. 보나마나 콧대를 바짝 세우고 이것저것 요구할 텐데 마음에 안 들어. 그야 돈을 빌리는 쪽은 우리 쪽이니까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야 당연하지만 미국 쪽에 우두머리가 누구야? 네, 벤 플리트 장군입니다. 벤 플리트라. 당시 최고의 지한파였던 벤 플리트. 미 8군 사령관의 취임에 6.25 전쟁에도 참전하는 한편 한국 육군사관학교 재건의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다. 전쟁 후에도 한미재단 총재로서 제주도 목장 건설 등 한국 재건 및 문화 사업에 많은 공적을 남겼다. 박정희로선 기대를 가져도 좋을 사람이었다. 이병철을 대표로 한 미주투자유치단은 워싱턴에 도착해서 미 행정부와 기업인을 대상으로 외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우리 한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상당 부분을 외자로 충당해야 합니다. 우선 한국이 필요로 하는 투자액은 20억 달러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13억 달러는 외자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10억 달러는 세계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의 공공차관으로 나머지 3억 달러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자, 이쪽으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장관. 벤 플리트는 이병철 일행을 미국 기업인들에게 소개했다. 기업인들은 떨떠름한 표정이었다. 도대체 자기 돈도 없이 남의 돈만 빌려다가 뭘 어쩌겠느냐는 표정이었다.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 그게 뭡니까? 한국에 공업지구가 있어야 합니다. 공업지구요? 수송과 전력, 공업용수, 교통과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또 하나, 외자 도입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가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면 다시 연락하십시오.
가능합니다. 우리가 귀국하면 즉시 적절한 입지 조성도 하고 투자 환경을 갖추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준비는 없었는데 이병철 일행은 무턱대고 그럼하고 했습니다. 우리의 공업단지 조성 계획은 그렇게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울산 정유공장이었습니다. 부정축제 인사들이 쏘아올린 화려한 재기의 신호탄이었습니다.